안녕하세요. 원장님, 저희가 지금 척추 협자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.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이게 뭐냐면 척추협착증 수술 결과가 중요한데 이제 영국에서 나온 이제 그 대규모로 된 좀 더 정확한. 근데 영국은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한 10분의 1밖에 수술 안 나는 나라인데요. 여기서 보게 되면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척추병 수술이 대부분 실패를 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못 걷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척추협착증 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느 잣대에 들이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척추협착증의 수술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많이 하는 거 맞고,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가 우선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. 특히 중요한 거는 다리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고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또 퇴행성인데도 불구하고 운동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였는데요. 그렇죠. 퇴행성 있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해도 돼요. 하나는 보폭을 크게 하는 거. 보폭을 한 발짝 혹은 10cm만 크게 해도 허리의 병은 많이 개선이 되고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증세도 호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. 이게 하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신경 기능이 좋아야 되잖아요. 신경 기능이 좋은 건 뭐냐면 반복돼서 빨리 움직이는 거, 그런 거 이제 그 안광식 운동 같은 거요. 그런 것들을 해서 하루에 그런 것들을 3회씩. 처음에는 이게 뛸 때 안 뛰다가 뛰어서 이렇게 힘들죠. 뛰라 그래도 몸이 굉장히 느리지만 계속 반복하면 한 달쯤 지나면 몸이 빨라져요. 그럼 그때 걸음 자세나 보폭이나 이런 게 훨씬 안정된다는 걸 알 수 있고, 넘어지는 거나 이런 게 훨씬 예방이 돼요. 신경이 좋아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. 신경 기능.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근육이 중요한데 특히 배 앞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하고 장요근. 엉덩이를 받치는 중둔근, 이 앞뒤의 근육들이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운동치료사 그분이 또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근육이 마르면 뼈도 약해지고, 뼈도 약해지면 근육도 마른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기간 누워 있는 거, 이거 자체는 근육이 아주 빠르게 그쵸. 불과 한 2-3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한 20-30% 빠져버린다는 얘기니까, 그거는 생각하면 뼈도 그만큼 빠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. 나이가 들수록 눕지 마세요. 그리고 수술이나 이런 거 장기간 하는 것들 가능한 꼭 필요한 건지 꼭 다시 점검을 해서 그거 자체 그냥 수술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게 회복되는 동안 누워있는 2-3달 동안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, 그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. 그러고 보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근력 운동, 웨이트만으로도 척추 협착증 증상을 엄청 개선시킨 분이 있으시더라고요. 운동이 반사죠, 반 이상. 엄청 많이.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신경회로에 반사를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척추협착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가 두 군데로 가요. 하나는 바깥에서 바깥에서 온 혈관으로 오고, 하나는 뇌척수액 통해서 네. 2개로 오는데, 이 2개의 흐름이 뭔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다음 척추관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또 피가 잘 안 받아요.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안 받가, 이 뇌척수액이 얼마나 안 가나,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뇌가 그거를
조절하고 있어요. 뇌가 그것을 잘 조절해서 그게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도록 신경 회로가 정상화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협착증 증세는 개선돼요. 협착이 된 부위를 네가 피를 적게 보내고 있어 잘못됐어라고 하는 신경에 그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한 반사가 일어나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. 하나는 살리는 치료, 하나는 죽이는 치료. 그 운동과 같은 건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근육도 살리고 그러한 것들이 피도 잘 통하게 도와주는 살리는 쪽 치료.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 다음에 오랫동안 고정이 되거나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죽이는 치료죠. 퇴화가 계속 되겠죠. 그쵸. 예를 들어서 뭐 척추가 고정됐다. 그럼 거기는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하는 데고 거기에 대한 뇌를 통한 모든 반사가 스톱이 될 거고 근육이 다 거기에는 빠지겠네요. 우리 그렇게 되면. 생각보다도 훨씬 더 피도 안 돌고 모든 게 처리되고 신경들도 노출이 돼서 더 많이 손상이 돼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유령의 지표라 신경에 닫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구멍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아주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. 유령의 집에 유령의 동굴처럼 변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을 못 하겠죠. 자기도 모르게 다리 힘이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더 못 걷고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짚게 되고 이런 좋은 방법이 아니죠.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살리는 쪽이죠. 뭐든지 두 개죠. 살리고 망가뜨리지 않는 쪽을 치료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뼈지살을 만다든가 술을 한다는 건 결코 좋을 일이 아니죠.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고 아주 잘 그거를 잘 찾아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합니다. 저희가 의대니아 촬영을 계속하면서 강조했던 운동이 걷기인데요. 특히 협착증에는 걷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닐까 싶은데요. 맞습니다.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거 세 가지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. 좀 얘기해 보세요. 네, 맞았나 틀렸나? 안강식 국민운동, 아이 복복해 아 복부 크게 걷기, 그리고 신경 기능, 그리고 세 번째가 장요근 운동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신경 기능을 살리는 게 오두방정 운동이죠. 네, 오두관정 운동. 예, 뇌 기능 향상시키는 거. 예, 좋습니다. 오늘 마무리는 제가 할까요? 네, 해보시죠. 자, 하여튼 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척추협착증이라고 하는 진단은 되게 가변적인 진단이에요. 달아서 없어지는 게 거나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 쓰거나 안 써서 없어지는 게 더 많아요.